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2주택자가 대출 규제에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금융상품은 후순위담보대출이 있는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은 사업자담보대출,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주택 후순위담보대출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상품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하기도 하고요. 비록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없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뒤로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순위담보대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최대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LTV 95%까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LTV 80에서 90%까지, 빌라의 경우에는 LTV 80%까지가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KB시세 또는 부동산 태크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아파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만약 이러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사의 감정평가 후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아파트의 시세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 전 지역, 어디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든 아파트의 시세가 1억 5천만원만 넘어가면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세대 주택의 후순위담보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깐 시간을 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을 말하고요. 건물 안에 201호, 202호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 호수마다 따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가구 주택은 흔히 원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룸 건물 안에 201호, 202호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일단 빌라나 연립주택 등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KB시세 또는 부동산 태급가가 있는 경우라면 2억 이상의 다세대 주택만 취급이 가능한데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금융사의 감정평가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다르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건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후순위담보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큰 조건은 다세대 주택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빌라는 수도권 지역만 취급이 가능했지만 오피스텔은 서울, 경기, 세종, 6대 광역시 등 지방의 대도시도 취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후순위담보대출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후부터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내에 받는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내에는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아니라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든 후순위담보대출이든 진행이 불가합니다. 2주택자가 대출 규제를 피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대출은 대부업담보대출인데요. 흔히들 아시는 P2P 담보대출도 크게 보면 이 대부업담보대출에 포함이 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부업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라면 서울, 경기,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는 LTV 85에서 90%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기타 소도시 지역은 LTV 80에서 85%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LTV 80에서 90%, 빌라의 경우라면 LTV 70에서 80%가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부업담보대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회생자나 파산자, 신용회복자, 연체자라고 할지라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담보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국세 체납이나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미등기 주택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어떤 대출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직군 및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금리 및 한도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직업이 좋고 소득이 좋을수록 한도는 높고 금리는 낮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선 2주택자 담보대출 상담 사례 그 첫 번째입니다. 문의자분께서는 규제지역 내 1주택, 비규제지역 내 1주택 이렇게 2주택 보유자셨고요. 비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비규제지역에 대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 60%까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전입 및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해당 건은 전입 및 실거주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상담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상담 사례 역시 2주택자분이셨는데요. 문의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모두 조정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었습니다. 그중 A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5천만원까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해당 A주택은 KB 시세가 7억 5천만원이었지만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2천만원의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A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5천만원이 가능할까요? 현재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 시에는 1주택자에 비해서 그 한도가 10% 차감되어 최대 한도가 LTV 40%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7억 5천만원의 40%는 3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주택에 이미 선순위권자인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2천만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출 규제를 피해서 진행이 가능한 후순위 담보대출과 대부업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업무 시간 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고요. 업무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7000을 추가 후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미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